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할 오라클의 솔루션 엔지니어인 박기현입니다. 우선 저희 이번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오라클에 입사하기 전에는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원하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목표를 잘 세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고 수정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분석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할 핸즈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핸즈온의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AEW 핸즈온 웨비나의 환경에 대해서는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ADW와 OAC의 인스턴스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엑셀 파일을 ADW에 올려보는 그런 과정을 실습해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ADW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OAC라는 BI 툴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예측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 볼 텐데 어떻게 쉽게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웨비나는 기존에는 ADW의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OAC를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중간에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인 에이펙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아주 쉬운 퀴즈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 소정의 선물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끝난 뒤에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면은 클라우드 무료 계정과 함께 실습 자료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 설문조사까지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ADW와 OAC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핸즈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라클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답게 클라우드 안에서도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인젝션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배치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환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처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위한 하드웨어 HDFS라든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다양한 저장 처리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데이터를 단순히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서비스 그리고 복잡하게 IT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현업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 그리고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주피터랩 환경 베이스의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 등의 데이터와 관련되어서는 풀스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핸즈온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현업분들도 쉽게 활용을 가능한 시각화 도구인 OAC, 그리고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인 에이펙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ADW OAC의 구성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현업분들께서는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본인의 로컬 컴퓨터에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로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외부 시스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담겨져 있는 분석할 데이터들을 전부 이 ADW라는 데이터 창고에 저장을 하고 분석 도구인 OAC라는 시각화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C레벨에 계신 분들께 필요한 분석용 리포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업에 계시는 그런 분석가 분들이 OAC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손쉽게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W와 OAC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와닿기 쉽도록 저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활용할 데이터셋은 총 4가지 데이터셋에 해당이 되고요. 매출, 고객, 제품, 상점 정보라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셋으로서 ADW에 모두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마켓 오라클이라는 가상의 기업을 선정을 하였고 이 기업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서 옷을 판매하는 의류 전문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오프라인의 상점의 매출이 하락을 해서 총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가 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는 과연 어떤 인사이트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 차트는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대면으로 핸즈온을 진행을 할 때는 4가지 차트 모드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첫 번째 분석 화면에서 매출이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매출이 하락을 했는지 오프라인 매장들의 위치와 이러한 매장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과연 어떤 고객들인지 조금 더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번째 화면에서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이트들을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진행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데모를 진행해 보기 위해서 잠시 로그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핸즈온 세션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완료를 하시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계정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처음 테넌시 네임 괄호 안에는 이제 클라우드 어카운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서비스이다 보니까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이름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나오고요. 이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잠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도 잘 보이시죠? 지금 이제 오라클 www.oracle.com이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 OCI의 여러 제품들에 대한 소개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일단 우측에 계정 보기에서 상단에 이렇게 클라우드에 로그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어카운트 네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어카운트 네임을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제 계정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이제 유저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쉽게 네,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처음 접속한 화면이고요. 오라클 클라우드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은 왼쪽 상단에 이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진행할 ADW나 아니면 OAC 외에도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ADW를 클릭을 해서 해당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클릭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획이 없어서 이제 아무런 인스턴스가 볼 수 없게 되면은 왼쪽에 구획을 가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스턴트들이 구획에 따라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성된 인스턴스 중에서 AWOAC0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클라우드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빠르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직접 하면서 해보면서 원하는 환경을 얼마나 빨리 생성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몇 가지 항목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일단은 따로 지어주지 않고 진행을 해볼 텐데 뭐 디스플레이 표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표시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로드 환경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이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속도,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인 ATP를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 유형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버전 선택도 가장 최신 버전인 19C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CPU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오라클 CPU라고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CPU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OCPU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운영하는 중간에도 언제든 스케일 업다운이 모두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동으로 스케일 업다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 이제 자동 스케일링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체크박스에 선택을 해주시면 만약 부하가 걸렸을 때 제가 선택해 놓은 CPU에 최대 3배까지 자율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운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서비스 리밋이 지금 초과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실습을 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느라고 지금 잠시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DB가 금방 생성이 됩니다. 그동안 한번 인스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스턴스 이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작업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 비밀번호라든지 라이선스 유형 업데이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름 바꾸기와 같은 기능들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콘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콘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사용된 스토리지가 1%라고 지금 나와 있게 되는데 현재 1%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언제 얼만큼의 CPU가 사용이 되었는지 간단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업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막 데이터가 돌아가는 상태는 아니라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는 있는데 내가 얼만큼의 CPU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쿼리는 얼만큼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떤 접속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자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된 SQL 탭에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SQL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부 보실 수 있는데요. SQL 목록이 있다면 그 SQL이 어떤 플랜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떤 성능을 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많이들 사용하셨을 텐데요. 다만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설치라든지 설정 작업들이 필요를 했는데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몇 가지 설정을 완료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시면 이렇게 한 화면에서 정보들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몇 가지 또 가능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개발 메뉴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모니터링 기능들 외에도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SQL 디벨로퍼 웹은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으로라고 해서 SQL을 평소에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툴인데요. 쿼리를 수행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SQL 디벨로퍼는 로컬에서 설치하는 클라이언트 툴이었는데 여기서 SQL 디벨로퍼 웹은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SQL 디벨로퍼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머신러닝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치 제플린 환경에서 머신러닝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OML이라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SQL 등의 언어로 직접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머신러닝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께 빠르고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인 오라클 에이펙스를 또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ADW에 업로드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시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까 전에 SQL 디벨로퍼 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화면은 그 클라이언트에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이제 SQL 디벨로퍼 화면입니다. 그럼 일단은 접속을 생성을 해주려고 이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접속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접속 선택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접속 이름을 간단하게 지어줄 수 있고요. 저는 일단 ADW hands-on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계정해서 넣어주고 이제 접속 이름을 간단히 지정을 해주었고요. 이제 접속 유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자지갑에 대해서 제가 잠시 빼먹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전자지갑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보안 인증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쉽게 여기 관리라는 메뉴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비번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리 받아 놓았는데 받아서 한번 받은 걸 토대로 이제 접속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SQL 디벨로퍼로 돌아와서 찾아보기에 아까 그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다운받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AWOAC0이라는 zip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열기를 누르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데 미디움, 로우, 하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자원 사용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성능 쿼리를 돌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좀 더 많은 자원으로 좀 더 쿼리를 빨리 수행시켜주는 하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미디움으로 한번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ADW hands-on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접속한 상태에서 ADW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가 되고 있는 중간에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파일도 잘 보이시나요?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업로드해 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로컬 PC에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ADW에 업로드를 하면 손쉽게 분석 환경을 갖추고 분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좀 이따가 OAC로도 시각화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SQL 디벨로퍼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왼쪽에 이렇게 지금 접속이 잘 되었고 테이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엑셀 파일을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임포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네, 이렇게 임포트 마법사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네, 로컬 파일에서 네, 좀 전에 봤던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네, 테이블 이름을 저는 일단은 first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네, 이렇게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칼럼만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열이 선택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다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다음을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칼럼별로 데이터 유형이 어떤 데이터 유형이다라고 시스템이 알아서 구분을 지어주게 되는데 지금 딴 것들은 이제 뭐 바차2 이렇게 데이터 유형이 잘 맞는데 어드레스 코드 같은 경우에 지금 넘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숫자 형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주소 코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바차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네, 데이터 임포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임포트에 성공을 하면은 네,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쿼리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 줬던 그 테이블을 불러왔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ADW에 잘 업로드된 데이터를 OAC라는 시각화 툴을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잠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첫 번째 퀴즈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PPT를 잠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는 저희가 조금 전에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운영하면서 과연 스케일업 다운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CPU와 스토리지를 증가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스케일업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면 X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의 답을 알고 계신 분은 일단은 선착순이다 보니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채팅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이번 핸즈온 세션이 끝나고 저희 마케팅 팀에서 각 문제당 정답을 빠르게 남겨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퀴즈는 총 3문제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상품은 피자 한 판과 콜라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채팅창을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빨리 남겨주신 분이 이제 최진영님께서 이제 O라고 남겨주셨고 다음번에 이제 서영경님께서 X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세션이 끝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그 정답자 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션 네, 답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약 늦으신 분이라 계신다면 두 번째 퀴즈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OAC로 시각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 아까 전에 등장했던 오라클 에이펙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이펙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앱을 쉽고 빠르게 빌드할 수 있는 방식인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우선 로우코드란 사용자가 개발을 위해서 수동으로 코드를 입력하는 대신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현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탐색하고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서 차트를 만들고 이를 다시 공유하고 있으실 텐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해결해 보고자 내부적으로 대시보드를 개발해서 분석 결과를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대시보드 개발을 위해서 개발 부서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 스택에서 작업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면 개발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더라도 원하는 대시보드를 그들이 개발해 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에이펙스는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도 특별한 개발 코딩의 지식 없이도 간단한 레이아웃과 생성 방식을 익히기만 한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생성을 해서 팀 내부적으로 공유해서 활용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시보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거나 테마와 색상 등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즉시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에이펙스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대시보드를 어떻게 하면 생성을 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웹페이지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어왔던 서비스 콘솔 개발 화면인데요. 지금 개발 메뉴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오라클 에이펙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먼저 작업 공간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작업 공간을 미리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업 공간에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작업 공간에 대해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apex.oracle.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작업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화면은 에이펙스 홈 화면인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크게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안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실습 목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앱 빌더를 클릭을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생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 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부터 데이터를 끌어와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페이지들을 하나씩 설정을 해주면서 생성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CSV나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덕티비티의 앱은 에이펙스에는 이미 여러 가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샘플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샘플들을 실행을 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에이펙스로 한번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는 일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프롬어 파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ADW에 업로드해 준 그 파일을 동일하게 업로드해 줘 볼 텐데요. 네, 파일을 업로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 주면은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동일하게 커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일하게 미리 보기로 테이블에 대해서도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1999개의 행을 가진 테이블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임포트한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은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현재는 지금 홈화면하고 대시보드, 그리고 커스트 서치, 그리고 커스트 리포트라는 4개의 페이지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단 생성을 해주고 만약에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바꿔주실 수도 있고 화면에 대해서도 이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는 저는 다 사용을 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기다려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저희가 임포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잘 생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아직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잘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접속하는 유저 아이디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는 이미 생성했던 에이펙스에 대한 접속 정보고 저는 이제 아까 동일한 에이펙스 정보를 입력을 해서 네,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홈화면에 따로 어떤 정보들을 추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이름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대시보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 네, 임포트한 고객 테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고객이 어디서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고객 등급별로 수치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에 대한 그런 고객 등급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차트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추가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밑에 보시면 작은 메뉴바가 있는데 에디 페이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디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름이 페이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데이터 편집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물론 처음 보신다면 뭔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개발을 해서 앱을 생성하는 일보다 이곳에서 쉽게 GUI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온라인에 해당되는 커스터머 레벨에 대한 차트를 하나 추가해 주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좀 전에 보았던 리지스트리 패스나 아니면 커스터머 레벨이나 이제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차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떨궈서 네, 차트를 추가해 주실 수 있고요. 이름을 저는 커스터머 동일하게 레벨이라고 하고 단 온라인에 해당되는 고객들만 불러오기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저는 이제 보시면 리전이라고 되어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파이 차트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커스터머 레벨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네,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차트를 넣는다면 어떤 차트 종류를 어떻게 선택을 해줄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로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로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쿼리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커스터머 레벨에 대한 온라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일단 커스터머 레벨에서 동일하게 지금 쿼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쿼리를 응용을 해서 저는 이제 온라인에 해당되는 고객 등급들만 불러올 건데요. 지금 좀 전에 보시면은 이제 리지스트 패스 같은 경우가 온라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그래서 쿼리가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네, 실행을 해준 다음에 컬럼 매핑에서 레이블을 커스터머 레벨 그리고 밸류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쉽게 세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행을 버튼을 누르면 대시보드에 조금 전에 커스터머 레벨에 대한 온라인에 해당되는 고객 등급이 파이 차트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 디자이너에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런 기능들도 가능하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에 커스터머 서치라는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이펙스에서는 패시 검색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나 비율 정보들을 에이펙스가 알아서 구분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는 지금 데이터셋이 있고 왼쪽에는 컬럼별로 지금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금액과 같이 연속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닝이라는 이제 구간별로 잡아서 네, 그렇게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을 수동으로 필터링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왼쪽 메뉴에서 커스터머 리포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보통 엑셀 파일에서 필터링을 해서 혹은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익숙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필터도 쉽게 가능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펙스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시각화해보는 작업은 OAC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탐색 단계인 EDA 전에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적합할 수 있고 팀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생성을 해서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비록 한정된 시간이라서 에이펙스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그 모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빠르게 ADW에 생성을 해서 연계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팀 내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고 이제 두 번째 퀴즈에 대해서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이펙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라클 에이펙스는 땡땡 코드 개발 플랫폼인데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답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한글 모두 상관이 없는데요. 채팅창으로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남겨주시면은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틀려도 좋으니까요. 예, 이런 그냥 지금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지금 네, SQL이라고 한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두 글자이고 만약에 이번 부분도 조금 어려워서 약간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네, 다음번에 세 번째 문제 퀴즈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본 다음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OAC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시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웹페이지로 돌아왔고요. 네, 지금 OCI 화면에 들어와서 왼쪽 상단의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면 조금 내리다 보면은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석이라고 하고 클라우드라고 했는데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동일하게 구획 내에서 이 분석 인스턴스를 지금 미리 생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구획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구획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OAC 화면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제 땡땡땡으로 된 것을 클릭하고 분석 홈페이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OAC 화면에 대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즐겨찾기를 해 두었는데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OAC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OAC의 홈 화면인데 네, 네, 홈 화면이고 네, 여기에는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는 검색바가 있는데 검색바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물론 찾아보실 수 있고요. 검색바 아래에는 이제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이 있고 네,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동일하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메뉴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일단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화의 단위가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카탈로그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메뉴 페이지에는 오른쪽 위에 지금 생성 버튼을 통해서 OAC 내에서 추가한 데이터 셋들을, 데이터 집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접속이라는 탭에서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접속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HOL-v3라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뉴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머신러닝 메뉴는 만약에 제가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만든 게 없고 조금 있다가 실습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반복 작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간과 빈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그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실행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은 관리자가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메뉴이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교육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진행할 이제 카탈로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메뉴를 클릭을 해서 지금 마켓 오라클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두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네,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화면상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시각화 정보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준비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OAC의 프로젝트는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이를 시각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리포트를 작성한다라고 세 가지 단계 절차를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제공해드릴 실습 자료에 스샷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놓은 그런 파일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들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 화면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현재 프로젝트에 등록해 놓은 데이터셋의 리스트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 다이어그램, 그리고 매출 마스터, 고객 마스터, 제품 마스터라는 이렇게 탭들을 보실 수 있는데 현재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데이터셋의 각 열들에 대해서 적합한 데이터 유형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셋은 이제 매출 마스터 데이터셋은 매출에 대한 정보 데이터셋이고요. 일단 판매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샀는지 고객 등급도 나와 있고 네, 상점이 이제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대한 정보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지금 고객 마스터 탭에서는 네, 언제 우리 고객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고객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품명이나 제품의 단가,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다이어그램인데요. 지금 현재 3개의 데이터셋이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각 데이터셋은 하나의 공통된 컬럼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SQL로 데이터 작업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셋의 관계가 어떤 컬럼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시각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각화 화면으로 보시면은 왼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셋들이 지금 임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이 화면, 이 공간을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차트나 수치들의 이제 시각화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시각화 정보를 생성하거나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필터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필터는 지금 OAC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터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지금 캔버스 전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전역 필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필터로 어떤 컬럼으로 어떤 값들로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차트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필터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 차트를 잡아서 이거를 필터로 사용해 줄 거야. 이 전체 필터를 사용해 줄 거야 라는 다이나믹하게 전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차트 자체에 대해서 필터를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트를 클릭할 때마다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은 정보들도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차트에 대한 상세 속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폰트나 차트 종류, 그리고 선의 타입 등 좀 더 다양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차트를 구현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파트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캔버스 화면에는 총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있고 온라인 매출액,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액,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 대분류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고객 성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제품 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품 마스터 테이블에서 카운트를 컬럼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1630개의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갖다가 놓기만 하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바로 어떤 값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 형태를 변환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차트 우측 상단에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제 왼쪽에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정의에서 차트 이름을 원하는 정보로 총 제품 수라는 걸로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 자체는 내가 어떤 것을 분석해주겠다는 목표만 분명을 하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리고 클릭만으로 시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막대와 꺾은 선이 그려져 있고 범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은 거래 매출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프라인은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출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매출액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매출액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만약에 지금 좀 작아서 이렇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좀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시각화 최대화라는 것들을 기능을 이용해 줄 수 있고요. 클릭을 하면 캔버스 전체 영역에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우측 메뉴를 보면은 어떤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해 주실 수 있는데요. 네, 추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표시가 되는데 지금 거의 평행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트렌드에 맞게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추세를 선형이 아니라 다항식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추세선이 곡선 형태로 매출액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데이터는 지금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단순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가 변동 그래프처럼 이리저리 변동성이 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버튼 클릭만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총 매출액이 하락하는 요인이 오프라인 매출액이 하락하는 것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제품이 판매되는 카테고리에서 비중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 차트를 그려주었고 남성, 여성 그리고 좌파라는 이렇게 제품 대분류가 있는데 제품 대분류별로 각 일자별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차트를 확인했더니 눈으로 보기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고객의 성별에 따라서는 뭔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략 50%의 기점을 토대로 약간 출렁임은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확인한 담당자가 그렇다면 과연 오프라인 매출액은 왜 도대체 하락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 지점에서 이 기점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온라인은 상승을 했고 오프라인 매출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변화들은 없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간략한 데모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모습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차트를 더 그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캔버스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요. 캔버스를 추가해주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네, 마치 엑셀에서 시트를 하나 추가해 주듯이 하단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캔버스를 추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가 비어있는 캔버스를 이제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매출 마스터 데이터셋에서 저는 이제 칼럼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칼럼 하나 생성을 해 두었는데요. 일단 상점 코드를 통해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럼을 쉽게 준비 단계에서 추가를 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햄버거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룹화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 오류가 원래 보통 안 나는데 네, 네, 제가 생성을 해서 아마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을 해서 상점 코드 그룹을 추가를 해 주었고요. 이렇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원하는 데이터 칼럼들에 대해서 추가를 해 주실 수 있는데 이제 분석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중간 필요한 칼럼들이 있다면은 네, 이 준비라는 화면에서 영역에서 데이터셋에 대한 칼럼들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칼럼을 추가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상점 코드 그룹 1이라는 칼럼을 추가해 주었는데
네, 이를 통해서 필터링을 걸어서 시각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생성된 컬럼이고요. 이 매출 마스터 테이블에 대한 상점 코드를 일단은 필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필터로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출 분석만 해줄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값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캔버스에 대한 매출 정보를 던지면 오프라인 매장의 값만 필터링돼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는 이제 지리 정보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서 지도에 표시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점들에 대한 지리 정보는 상점 정보 마스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보시면은 네, 아직 지금 매출 마스터, 고객 마스터, 제품 마스터만 있고 상점 정보 마스터라는 테이블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집합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 네, 상점 정보 마스터는 이제 ADW로부터 OAC로 가져오는 작업인데, 이제 이런 작업들은 다음 주에 받아보실 실습 가이드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 자료를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OAC에 활용할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고 분석 과정에서 추가하는 작업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 정보 마스터를 프로젝트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러온 테이블에는 상점에 대한 위치 정보나 법정동 코드, 그리고 네, 위경도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위경도 칼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A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지금 OAC에는 데이터 타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계 모양의 이제 어떤 시간에 일자에 대한 그런 데이터 타입을 보실 수 있고, 이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이제 어떤 이제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데이터이고, 네,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표시해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단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연속적인 변수, 그러니까 값으로 이제 이 값들로 이제 합계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점 정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위경도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A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한번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로 영역을 넘어가 보면 상점 정보 마스터라는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고, 이걸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프라인 상점들을 지도에 표시해 줄 텐데요. 시각화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표시해 줄 수 있는 시각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지도맵을 그려주겠다는 목표가 뚜렷할 때는 이렇게 왼쪽 부분에서 지도를 사용해 준다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네, 맵이라는 게 있고 맵으로 클릭을 해서 데이터셋을 네,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 정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추가가 됐던 부분 테이블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위경도 정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범주 위치에다 끌어다 놓게 되면은 네, 지도가 쉽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상점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색상으로 매출 마스터에 네, 거래 매출 금액을 활용해서 색상으로 한번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래 매출 금액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거래 매출 금액이 크게 되면은 색상이 진하게 표시가 되고 작게 되면은 옅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상점의 매출에 대해 어떤 영향 요인이 있을지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역별로 고객 수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의 지역별 고객 수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레이어 기능을 이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마 포토샵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레이어 층이라고 원래 영어로 지금 나오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가 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층 메뉴를 클릭을 하면 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더 추가가 되고 층이라는 부분에는 이제 고객 마스터의 여러 가지 컬럼 중에서 법정동 코드를 추가해서 한번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코드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물론 고객의 상세한 주소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동별로 사람 수를 잘 구분 지어주는 값이 법정동 코드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법정동 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일단 고객 마스터에서 저는 일단 카운트를 통해서 이 법정동별로 구분해 놓은 값의 고객 수를 색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으면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은 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층이 지금 지금 위치를 좀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층 정렬을 이용을 해줄 건데요. 층 정렬을 맨 뒤로 보내게 되면 아까 표시해 두었던 그런 오프라인 매장별 위치가 이제 지역별 고객수 위에 올라와서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담당자는 지역별로 고객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오프라인 상점의 매출액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인사이트 정도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 코드로 지역별 고객수를 표시해 보았는데요. 투명도 효과를 주실 수도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지금 투명도를 이제 조금 올려주시면 이제 좀 지금 표시가 투명도가 색깔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이면서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보기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 차트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매출 금액으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매출 마스터 테이블에서 거래 매출 금액이라는 컬럼하고 이제 상점 정보 마스터에서 상점명과 그리고 상점 유형. 이건 모두 만약에 여러 가지 칼럼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트 사용 여부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시각화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차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테이블을 한번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표 차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지도 오른쪽에 표가 생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칼럼을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바로 그냥 이렇게 만약에 거래 매출 금액을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바로바로 컬럼들의 순서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매출 금액으로 정렬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그냥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매출 금액이 높은 그런 상점들은 주로 상점 유형이 직영이고 포인트 사용 여부도 Y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장별로 매출액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누적 막대 그래프를 이를 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마스터 테이블에서 거래 매출 금액하고 상점 정보 마스터에서 상점명을 잡아서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시각화 선택을 해서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출 순으로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제 햄버거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정렬에
높은 순으로 정렬해 줄 거기 때문에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트 기능도 있고 만약에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점 정보 마스터에서 상점 유형 컬럼을 격자행에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구분이 되어서 가맹인지 직영인지에 따라서 매출 금액에 대한 표시를 좀 더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상점별로 판매하는 제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품 마스터 테이블에서 제품 W 컬럼을 이제 색상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으면은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상점별로 제품 카테고리 별로 이제 매출 비중이 표시가 되는데 물론 저는 지금 이제 데모를 위해서 제품의 W로 구분을 지어 주었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상세한 정보까지도 추가해 주셔서 시각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기능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성별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마스터의 성별을 클릭을 해서 색상을 할 거고 좀 전에 했던 제품 W는 지워주면 성별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뭔가 대략 상점의 직영과 가맹점 모두 뭔가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객 등급별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매출 마스터에서 고객 등급 순서의 칼럼을 이용을 해서 성별이 아니라 고객 등급 순서로 색상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고객이 구매한 시기의 등급이 상점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객 등급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매출이 가장 높은 지점인 신사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VIP 고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볼 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구매 당시 고객 등급이 VIP인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구나 정도의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 등급별로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캔버스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추가한 캔버스 화면에는 오프라인 상점의 데이터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출 마스터에서 이제 필터링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고요. 오프라인 지정을 해주고 제조사별로 매출액을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리맵을 선택해서 시각화를 해줄 텐데 매출 1을 위해서 매출 마스터의 거래 매출 금액과 제조사 컬럼을 이용해서 시각화 선택에서 트리맵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제조사별로 시각화가 되는데 매출액이 클수록 박스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DW 상사나 SE 허브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제조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구나 정도의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요. 제조사 컬럼을 만약에 색상에도 끌어다 놓으면 각 박스별이 제조사별로 색상이 구분되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위에 커서를 놓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에 대한 비중이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매번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조금 불편하니까요. 퍼센테이지를 차트에 한번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하단에 이제 샵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퍼센트도 같이 표시를 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조사별로 몇 퍼센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VIP들이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 등급별로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많이 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 고객 등급으로도 필터링을 걸어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매출 마스터에서 고객 등급 순서에서 필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VIP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VIP 고객들의 제조사별로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ADW 상사 같은 경우에는 12.53% 그리고 SE 허브는 12.27%가 되는데요. 과연 다른 등급에서는 어떻게 될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트리맵을 고객 등급별로도 다시 그려줄 텐데 지금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주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지만 차트를 손쉽게 복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C, V를 해서 이제 4가지 등급을 쉽게 생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만 골드, 그리고 실버, 그리고 레드 이렇게 각각의 고객 등급별로 이렇게 필터링을 쉽게 걸어서 표시를 해주실 수 있고요. 물론 저희가 다음 주에 드릴 실습 가이드에는 오늘 보여드린 이런 시각화 방법 외에도 누적 차트라든지 몇 개의 차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단계들을 거쳐 나가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셋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쉽게 시각화해보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수정을 해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찾아 나가는 그런 데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시각화 데모를 마치고 간략한 머신러닝 분석을 보여드린 뒤에 오늘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퀴즈를 위해서 화면을 잠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OAC에 대한 문제인데요. OAC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하얀색 영역을 땡땡땡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땡땡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채팅을 남겨서 이제 선착순으로 2분께는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답을 남기기까지 한 3초 정도 기다려 본 다음에 마지막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션인 머신러닝 세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기초나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릴 ADW나 OAC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능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DW에서는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IT 전문가들에게 익숙한 PL SQL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함수를 호출해서 머신러닝 분석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OAC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그리고 클릭만으로 OAC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ADW의 머신러닝 기능은 대용량 데이터나 성능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이용을 하는 게 맞고요. OAC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머신러닝 모델들을 적용을 해볼 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라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머신러닝 전문 서비스가 있는데 혹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오늘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여드릴 내용은 고객의 구매 내역들의 특성값들을 학습을 해서 VIP 고객에 대한 예측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실습 가이드에는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까 오늘 만약에 들으신 내용이 조금 빠르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가이드를 보시면 되게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모델의 품질 검사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OAC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 안 하고 나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머신러닝 모델이 여기에 표시가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면 데이터 흐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인 보면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될 텐데 이제 데이터 흐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 플로우 제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커스터머 ML 마스터 어플라이 그리고 커스터머 ML 마스터 트레이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이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을 모델에 적용해 보기 위한 준비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델을 먼저 학습해 줄 거기 때문에 커스터머 ML 마스터 트레이닝이라는 데이터셋을 클릭을 해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할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데이터 흐름은 글자 그대로 이제 일련의 흐름을 거치면서 데이터셋에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아니면 머지하거나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쪽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되고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나 데이터 간의 머지나 아니면 간단한 통계나 머신러닝 모델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바이너리 분류 학습이라는 이제 부분을 진행을 해줄 텐데 앞에 적용 가능한 3개의 모델은 일단 3개의 모델은 정답지가 있는 지도학습이라 하고 클러스터링 학습은 정답지가 없이 모델의 데이터셋의 이제 분포와 정보량을 토대로 알아서 구분해 주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해줄 바이너리 분류는 말 그대로 이진트리에서 yes나 no냐를 이제 구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진트리 분류에서 OA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란 모델을 학습할 때 저희가 수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뜻합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타겟의 이제 열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너리 분류의 랜덤 포레스트는 정답지가 필요한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정답지로 사용한 컬럼을 지정해 달라는 뜻이고요.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고객 등급을 예측을 해줄 거기 때문에 커스터머 그레이드라는 컬럼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인 타겟의 값은 지금 현재 yes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VIP인지 아닌지를 예측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값을 VIP라고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모델의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상세하게 조정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이번에는 저희는 데모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저장을 통해서 모델의 이제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ML 데모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동일하게 지어주고 우측 상단에 지금 이제 세이브 표시가 있는데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전체 설정에 대한 저장을 해주실 수 있고요. 전체 설정 이름도 first ML 데모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신 모델을 실행해 주기 위해서 지금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앞서서 지정해 준 파라미터 값으로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라는 데이터 흐름이라는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해주고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네, 정해진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넣어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해 주었고요. 지금 일단은 모델이 학습이 되었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왼쪽 상단의 머신러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학습이 된 머신러닝 모델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저희는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줄 텐데요. 오른쪽 끝에 작업 메뉴를 클릭을 해서 검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대한 품질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기다려보면 뜨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모델의 분류가 잘 되었는지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컨퓨전 매트릭스, 그러니까 혼동 행렬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지금 88%라고 뜨는데요. 파란색은 지금 실제 값도 VIP고 예측 값도 VIP다. 혹은 VIP가 아닌 값을 VIP가 아닌 값으로 잘 예측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흰색은 VIP인 값을 VIP가 아닌 값으로 예측했다는 데이터 수가 한 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와 정밀도, 재현율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들의 조합 평균으로 F1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살짝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다음 주에 발송드릴 실습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품질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실제 현업에서 분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혹은 또 충분하다라고 결정을 지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델의 성능을 통해서 튜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